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맥브라이드 장애 중에서 하지 쪽에 해당되는 장애 중에서 무릎 쪽, 이게 무릎 관절, 이 슬관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에는 하지 3대 관절 내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발목관절 이렇게 구분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무릎 관절, 이 슬관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무릎 관절의 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안에는 몇 가지 인대가 있는데, 인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대가 십자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인대라는 것은 앞에 전방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에 있는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서 이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잘 파열되지 않습니다만 강한 외력에 의해서 후방에서 뒤에서 쳤을 경우에는 앞에 인대가 터지면서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또는 앞에 쳐서 뒤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된 경우가 있는데, 아주 강한 외력에서 이제 파열된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인대를 가지고, 인조인대를 가지고 이제 삽입 수술을 합니다. 이런 십자인대에 대한 인공인대 삽입을 대체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장애가, 이 십자인대는 수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수술이 아주 잘 된 경우에 있어서는 괜찮지만은 보통 수술 잘 했다 하더라도 무릎의 동요, 흔들리는 정도가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정도를 가지고 장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전방보다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보통 향후에 대한 그 후유증이 더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뼈, 밤톨린 뼈가 이게 슬개골이랍니다. 이 슬개골이 골절된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슬개골절로 수술하면은 보통 이제 나사나 와이어로 이렇게 감아서 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슬개골을 드러내는 적출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슬개골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영구장애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슬관절 안에 있는 슬관절 내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관절 내골절. 슬관절 내골절이라는 것은 관절과 관절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 관절과 관절 안에 있는 관절을 침범한 관절 안에 머무르는 그 부위에 골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체적인 골절이 고평부 골절이 해가지고 경골 위쪽에 보면은 평평한 부위가 있습니다. 경골 그 위에 보면 관절면에 여기에 평평한 부위에 골절된 경우, 또는 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이 해가지고 인대와 부착되어 있는 이 부위가 골절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경골 외과의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이런 골절들은 슬관절 내골절에 의해서 장애가 남게 되고 대부분 영구장애를 인정합니다. 그 영구장애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골절보다는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된 우려가 아주 높기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되면 평생 고생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인공관절까지도 또 이렇게 치환을 시켜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슬관절 내에 일어난 골절에 있어서는 장애를 인정하고, 그 장애는 대부분 다 영구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슬관절 내골절의 장애는 보통 10% 영구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관절 내골절로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슬관절 내에 있어서는 십자인대 또는 내측 외측 인대 파열 경우에 있어서는 동요에 의해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직이 있는 경우, 운동이 제대로 정상인 범위에서 운동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강직 각도에 따라서 운동장애를 인정하는데, 운동장애로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장애를 인정을 하지 않고 한시장애로 인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에 대해서 슬관절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